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하 파트 첫 번째 시간 기본 도형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파트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실제로 검정고시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기보다는 앞으로 배울 도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그 밑바탕을 깔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뭐 사각형, 뭐 입체 도형 이런 여러 가지 도형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것을 이루는 점, 선, 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점선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선면 중에서 먼저는 점인데요. 점. 여기 보면 교점과 교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때 여러분 교자라는 말이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이 교의 의미는 교차하다, 교류하다라는 그런 서로 마주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점의 경우에는 선과 선이 만나거나 선과 면이 만날 때 공통으로 생기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선과 선이 만났어요. 이렇게 생기는 점, 교점. 우리 사실 그래프에 쓴 교점을 많이 봤을 거예요. 두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이제 그래프상에서 두 그래프의 직선의 교점이 된다거나 여러분 아마 교점은 익숙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선을 한번 볼게요.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날 때 두 면의 공통이 되는 선, 이렇게 면이 마주쳐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직선에 대해서 직선, 선분, 반직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개념은 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먼저 직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서 양쪽으로 한없이 뻗은 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양쪽으로 그리고 한없이라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 반직선을 보면 직선 AB 위에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 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또 밑에 선분을 보겠습니다. 선분은 AB 위에 점 A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는 직선 AB죠. 이렇게 끝없이 가고 있는 이 AB 위에서 점 A부터 B까지의 부분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범위 딱 AB만큼은 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면 기호가 있지요. 직선 AB는 이렇게 씁니다. AB가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한없이 뻗어간다라는 걸 얘기하고 반직선을 보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화살표를 긋고 있어요. 이렇게 점 A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점 B 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것을 반직선으로 표현합니다. 또 점 A에서 B까지는 딱 그 부분 한정된 부분만큼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분으로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과 선분 그리고 반직선 이 구분을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 어쩌면 이걸 이제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에서의 용어는 이 거리라는 것은 그 있는 선 중에서 두 점을 잇는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이 수학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 그래서 이렇게 선분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선분 AB의 중점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선분 위에 점 이렇게 M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 점까지의 AM 선분 AM과 선분 BM, MB가 같을 때 이때 M을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점이란 거죠. 그래서 AM과 BM은 같고 그리고 AB의 절반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은요. 이걸 수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한 점 O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 OA와 그러니까 반직선이란 말은 이렇게 뻗어가고 있다는 거죠. 반직선 OA와 반직선 OB. 그래서 OB도 이렇게 뻗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도형을 가지고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은 도형이에요. 각은 도형이다 아니다. 각은 도형이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문제에 출제되진 않지만 여러분이 도형이라는 큰 항목 안에서 각 이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 다시 이 각은 그러면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느냐? 자, 이렇게 각의 모양, 이렇게 각이 생겼죠?
각이 이렇게 생긴 것을 가지고 여기 따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 AOB는 AOB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 B라는 그리고 사실 BOA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혹은 이 꼭지점을 넣어서 꼭지점 O 이렇게 각 O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여기 각의 이 벌어진 것을 가지고 각 A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 개의 문자로 반직선을 나타내는 문자들을 써서 나타낼 때는 항상 그 꼭지점을 가운데에 써주셔야 해요. O를 여기 중간에 써놓은 것처럼. 그러면 각 AOB의 크기는 AOB에서 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A가 OB까지 이렇게 회전한 양을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AOB는 그냥 각 AOB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크기를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AOB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으로 나타냈는데 보세요. A에서 시작해서 여기 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A가 반직선 OB까지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보통 크기가 작은 쪽, 그래서 이렇게 50도만큼 벌어진 쪽의 각을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을 우리는 분류할 수가 있어요. 총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각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아마 여러분 직각과 예각과 둔각 이렇게 3개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기준은 결국 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와서는 여러분 평각까지 개념이 확대되면서 평각을 기준으로 보고 여러분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평각은 각의 두 변이 한 직선을 이루는 각. 그래서 여기 각의 O가 중심점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두 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두 변이 한 직선, 그래서 180도를 이룬다는 것이 평각입니다. 자, 평각은 180도고요. 그럼 이거의 절반은 직각이 되겠죠. 평각의 크기 2분의 1인 각이 직각. 그리고 이 각이 크기가 0보다는 큰데 직각보다는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하고요. 크기가 90도보다는 크지만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직각, 예각, 둔각은 초등학교에서 배워서 이미 익숙한 개념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막곡지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막곡지각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선은 교각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요. 아까 봤던 교점, 교선과 같이 교각은 만난다, 각이 만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지금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4개의 각을 보고 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A, 각 B, 각 C, 각 D 이것들이 모두 교각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그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을 가지고 막곡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주본다, 꼭지점에서 마주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교각 중에서 마주보는 두 각이기 때문에 각 A와 각 C, 이렇게 각 A와 각 C 혹은 각 B와 각 D도 막곡지각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막곡지각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래서 각 A와 각 C가 같고요. 이렇게 같고요. 그 다음에 각 B와 각 D. 이렇게 B와 D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 부분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직교와 수선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직교와 수선. 먼저 직교에 대해서 살펴보면 직각으로 교차한다 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직선 AB와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혹은 직교한다 라고 합니다. 교각이 직각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90도로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직선을 가지고 직교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90도 같이 생겼죠?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과 수선. 수직과 수선은 서로 그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한 직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가 다른 직선 CD의 수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수직 이등분선은 AB의 중점을 지나고 중점 M을 지나고 선분 AB의 수직인 선, 그래서 이렇게 이 L을 보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자, 또한 수선의 발을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요. 여기 직선 L이 있고요.
이렇게 직선 L이 있을 때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떨어져 있는 점 P에서 직선 L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 만나는 이 점을 가지고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선의 발과 또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와 이 L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P에서부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점과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면에서 점과 직선은 그냥 간단해요. 직선 위에 있거나 있지 않거나 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직선의 위치 관계. 아까는 점과 직선이었고요. 이번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한다. 혹은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두 직선이 있으면 교점이 생기는 거. 평행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렇게 가서 만나지 않는 것을 보고 평행이라 하고요. 일치는 그냥 말 그대로 똑같은 거. 그 다음 이거 꼬인 위치를 좀 볼 건데 꼬인 위치의 정의는 뭐냐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두 직선은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L과 M을 보면 L, M은 지금 이렇게 L은 여기 통과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M과 L은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평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면 평면이 정해질 조건이 있습니다. 평면이 정해질 조건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이면 정해지는 건데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진다. 자, 이거는 두 점일 경우는 여러분 평면이 아니라 그냥 직선이 되겠지요. 아까 여러분 직선은 전 기억나나요? 두 점이 있고 그걸 이어주면 그냥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질 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주어질 때,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러니까 교차하는 두 직선이 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질 때,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한 평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2번에서는 평면에서의 두 직선을 봤다면 2번에서 공간에서의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 L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점이 생겨요. 두 번째, 평행하다. 면이 이렇게 있고 그것과 평행하게 직선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3번,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그 안에 직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직선과 평면의 수직입니다. 자, 직선 L이 이렇게 평면 P와 한 점 H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이 H에 지나는 모든 직선들이 서로 굉장히 수없이 많겠죠. 그 모든 직선에 L이 수직일 때 이때 L과 평면 P는 서로 수직이다 혹은 직교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봤다면 이번에는 두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두 평면은 세 가지입니다. 한 직선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교선이 생기는 한 직선에서 만나거나 혹은 만나지 않는 평행하는 관계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가 일치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한 직선에서 만나는 중에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서로 P와 Q, 이 평면 P와 Q가 서로 수직이다 혹은 직교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 하이라이트.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도 가장 기출 문제로 나온 그 빈도가 높은 파트입니다. 동의각과 억각. 사실 이 동의각, 억각은 최근 5개년 중에서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어차피 이제 도형에서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요. 자, 동의각과 억각. 첫 번째는 동의각입니다. 자, 동의각은 이렇게 우선은 여러분 직선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요. 두 직선 L과 M이 다른 한 직선 이렇게 N과 만나서 생기는 8개의 각이 있을 때 동위각은 위치가 같다.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다. 그래서 A와 또 같은 위치, 여기서 보면 E가 같은 위치죠. 또 B와 F, B와 F, 그리고 D와 H, C와 G 이렇게 서로 두 각들이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억각을 보겠습니다.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각이 엇갈려서 B와 H가 엇갈린 각이거나 혹은 또 이렇게 각이 엇갈려서 여기 C와 E가 엇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두 직선 사이에 있는 각이 엇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A와 G, 그러니까 A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두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A와 G는 엇각이 아니에요. 또 D와 F도 엇각이 아닙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평행선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 것을 보고 평행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성질, 만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아까 봤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러면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위각 A와 B의 크기는 같고요. 또 엇각의 크기 C와 D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보았던 이 부분이 바로 2020년도 1회차 6번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동위각도 우리가 2017년도 1회차에서 7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출 최근 5개년은 이 두 문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아까는 우리가 평행하면 두 직선이 이제 다른 직선 만날 때 동위각의 크기가 같다. 혹은 엇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동위각의 크기가 같거나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이렇게 방금 조건을 잠깐 살펴봐도 좋겠는데요. 서로 다른 직선이 만날 때 동측 내각, 자, 같은 측에 있는 내각의 크기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A와 B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쪽에 있는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그리고 또 두 직선이 반대로 평행하면 이 크기의 합이 180도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 180도냐면 여러분 여기 이게 엇각이 여기 오겠죠? 그럼 A와 이 엇각의 크기가 같고 그럼 A와 B를 이곳에 두 각을 더했을 때 180도니까 당연히 A와 B를 더해도 180도일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잘 나와요. 이렇게 평행선이 꺾인 선과 만날 때, 이렇게 꺾인 선과 만날 때는 여기 점을 지나도록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각을 쪼개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각에 대한 개념, 기본 도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바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수록된 문제들 풀어주시고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